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올라만 가면은 그냥 잘려. 이게 단순히 사기 문제가 아니고요. 우리 국방력을 어떤 인력 차원에서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예산이라고. 여기 보면은 뭐 여기 급식 단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안보실장이 어디 뭐 딴 데 간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헬기 타고 전방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.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.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.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네, 마지막 제가 지금 질문. 안 잘랐던 이유는 아까 이게 주신 분한테 이런 부분을 막 또 물어봐가지고 일단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긴 한 건데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. 주신 문상 관련된 걸로. 장관님 죄송하지만 이게 예.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뭐 말씀하시게 다 했습니다. 뭐 못하시게 한 건 없습니다. 네, 이도윤 님이 아우 진짜 윤석열이 짜증난다 아침부터. 죄송해요. 예, 죄송합니다.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한 대목입니다. 야, 하다 이제는 사병들 통닭 때문에 통닭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12.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다.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. 황당 그 자체죠. 하다 못해. 근데 굉장히 열딱지가 난 표정 아닙니까? 재판장에서 저렇게 막 반말을 찍찍하면서 그래도 재판이잖아요. 예. 어떻게 됐든 물론 본인의 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확정적이지만 그래도 재판부에 대한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 뭐 증인 참고인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신경질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? 정말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수미일관 남핑계를 대고 있습니다. 핵심은 12.3 비상계엄 내란은 야당인 민주당이 결국 국회에서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통닭 한 마리 사줄 돈이 없다. 이런 것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자르니 이게 뭐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있겠냐. 나 그래서 비상계엄 한 거요. 이런 웅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앞서 보신 것처럼 오죽하면 지규현 재판장이 쟁점 사항과 관련된 것만 이제 질문을 하시라라고 눈치를 주어도 아니 재판장님 이게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이 돼서 매우 의미 있는 거라 질문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. 질 생각이 없어요.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. 여전히 내란 속의 윤석열은 자기의 잘못과 비상계엄 그리고 이것은 그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엔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겁을 준다고 표현해야 됩니까? 야단이라고 해야 됩니까? 그런 거다. 이거 나 내란 아니다.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.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런데 참 딱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내란 속의 윤석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. 22일 재판에 내란 속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상민 재판도 있었거든요. 여기에도 실제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재판에서도 비슷한 행각이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본인들의 잘못이나 뭐 후회하거나 참회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본인의 죄만 면탈하면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주장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 출석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발동하면 안 된다.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. 국민 설득이 어렵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. 잘 들어보면 나는 반대했는데
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계 윤석열이 강행해서 어쩔 수 없었다. 이런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큰 잘못이 없어.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. 최측근 참모예요. 그러면 설령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분도 기자 출신이거든요. 당시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. 비상계엄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묵과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? 이런 것 때문에 특검에서 기소한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해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. 그러니 나는 빼다오.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신원식 전 국방장관 또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해 3월 안가 회동 그리고 7월 하와이 순방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 계엄을 암시했을 때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. 이런 뜻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리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하고 술 마시는 과정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. 그냥 그걸 믿고 있었다. 그런데 계엄이 터져서 진짜 크게 실망했다. 전직 국방장관이고 안보실장입니다. 예, 최측근 참모들이에요. 예, 이재명 대통령 보십시오. 네, 그 미국의 웨스트윙처럼 1분 거리에서 3실장, 비서실장, 안보실장, 정책실장 두고 수시로 협의하는 가장 책임이 큰 단위의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실장이었어요. 그런데 실제 계엄이 터져서 크게 실망했다. 이거는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할 소리지 최측근 참모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대단히 졸렬한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최소한의 공무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구나.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겼다니 우리들이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결국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도 알고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막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. 결국 국민이 나서서 막은 건데요. 다시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중앙정치 무대에 서는 거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습니까?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얘기 갖고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. 너무 황당해서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.